예. 예. 예, 오늘은 2022년 11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그 보살을 떠난 야만의 시대 6번째 강의로서 학문 산책 157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우리 그 서양 철학사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임마누엘 칸트의 그 이성이 궁극적으로 자유를 가지게 되고, 이는 자율성으로 연결되고, 이 자율성은 책임에 따르면 이것이 이제 분권화되고, 이것이 이제 네트워크로 관계된다는 내용들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서양 철학사에서 20세기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장폴 사르트르의 그 실존주의와 관계되는데, 그 장폴 사르트르의 가장 유명한 책이 존재와 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매우 중요한 그 사람으로서 이제 하이데거의 그 존재와 시간,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그 다음에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 같은 이런 책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매우 읽어보면 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 철학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 서양 철학사를 워낙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 철학서는 한번 읽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최근자에는 제가 서양 철학서 5권짜리 러시아에서 그 만든 서양 철학사를 제가 돈을 크게 주고 이제 구입을 해놨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제가 또 우리 그 학술원 환구문명 학술원에서 연구진들이 연구하고 있는 한국사 복음과 태고사의 새발견이라는 큰 타이틀로서 세계를 무지로부터 해방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완성해서 이루어서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어서 세계 민주화를 견인한다. 이게 이제 우리 학술원 단체의 이제 목표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 보살 사상과 사회민주주의와의 이제 연관관계를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 사상에서 사회민주주의,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환구 문명 학술원에서 그 캐치플레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분이 근자에 제가 또 한 분의 성현이라고 일컫고 있는 우리 조직인사연구소의 최동석 박사님이시죠. 이분께서는
그 한국은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독일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서양 철학과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이 경영 철학을 뭐냐면 한층 수준을 높였던 분이시어서 그 내용을 듣고 저는 감흥을 받아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한다는 그런 내용과 매우 같은 거여서 제가 그분의 책을 샀죠. 뭐 똑똑한 자의 멍청한 짓이라든지 다시 서는 경영학, 성취 예측 모형이라 이런 책 세 권이 이제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한국사를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상고사를 넘어서 태고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태고사라는 말도 이제 쓰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곡이 윤재 선생님이라든지 대구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의 환단 원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 또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께서 제임스 치츠워드가 쓴 사라진 무제국이라는 책을 우리 공우 강사원 박사님에게 원서로서 이제 그 드렸는데, 공우 강사원 박사님께서는 워낙 영어에 뛰어나신 분이어서 그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이제 공우 강사원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제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저 위에 사라진 침몰이라 그랬죠. 침몰의 무제국이 사라진 무제국, 침몰의 무제국, 이렇게 이제 그 조선 세종 태화군에서 이제 발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도 여기에 이제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어원을 입혀서 새로 만든 책들이 이제 있죠. 그 대표적인 책들이 이제 저 위에 있는 조선 동이 문명 기원 사락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율곡 이준재 선생님은 그 우리 한국의 지금 해방 이후에 최고의 역사학자다 이렇게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김상일 교수님도 계시고 또 여러 교수들이 있지만 학문 학교 밥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학교 밥을 먹지 않고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학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는 성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현은 지식이 뛰어나고 학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누구나도 편히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단 한 번도 학문의 열정을 끊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을 우리는 성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에도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부에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에도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에도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부에서도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연구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학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나 학자나 시대를 읽는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감을 가지지 못한 판단을 가지고 어찌하여 시대에 훌륭한 학자로서 정치가로서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지만,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스펙과 이름에 반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삶과 그 사람이 걸어왔던 인생에 대해서 그 어느 하나 귀감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조작하고 모든 것을 뭐냐면 이지매하고 한 사람을 난도질하고 한 사람을 폭력으로 얼룩지게 하고 불법과 탈법, 원칙을 벗어난 행동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가 돈으로 감추어져 있는 이면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많은 지식인들과 교수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단 누구도 양심적인 종교가로서 종교인으로서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뭐냐면 제가 이걸 비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앞 시간에 포살을 떠난 야만의 시대 5번째 시간에서 약간 보충할 일이 있어서 제가 먼저 보충을 하고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홍익인간, 광명이세, 제세유화라는 말을 많이 쓰죠. 홍익인간, 광명이세, 제세유화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는 홍익인간을 북방문화라고 표현했는데 언젠가 제가 이 홍익인간을 남방문화라고 제가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빙하기 이후에 광명기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홍익인간은 우리의 순다대륙 순다환인 때부터 이 홍익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살사상인 것입니다. 보살사상은 본래의 삶을 태어난 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우리가 보살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보살, 본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홍익인간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유한 본생사상이고 보살사상이며 그리고 보리살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홍수가 물밑처럼 내리는 그러는 시기에 지금 해수면이 현재와 같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혼란의 시기를 가지겠습니까? 그 시기에 바로 우리가 시대를 이끈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방구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방구한인 때 바로 광명의 이세, 그 광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인간의 세상을 이롭게 하자. 이것이 광명이세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광명이세는 마지막 빙하기의 문화이고요. 자, 제세유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농업혁명이라든지 기타 이런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이 되면서 인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인간이 다양화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소위 말해서 다양해질 때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세유화라는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세유화는
상고사와 그다음에 고대사의 정치 이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아버지 유전자가 서쪽에서 온 것이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을 했죠. 물론 서쪽에서 온 것이 맞습니다. 그 서쪽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파미르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을 포함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중앙아시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서쪽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색족, 사카족, 단군의 후예들, 부타도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데요. 부처가 그 왕족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과 귀족의 후손이니까 제사장의 신분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브라흐마 중에서 본토베기와 혼혈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사카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హ్మణ에는 되지 못하고 왕과 군사 계급이 됐던 사람들이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원뿌리는 기본적으로 C형 유전자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서 서양 사람들과 결합되어서 혼혈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동쪽으로 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이 서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그 몸속에는 동양인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쪽에서 왔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완전한 서양인의 Q호형의 유전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동양인의 유전자를 몸속에 가지고 있는 서양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현재 우리 현재의 이러한 유전자 변이를 심포를 조사한 결과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서양에서 동쪽으로 넘어온 그 서양인들의 유전자인 줄만 알았는데 표본을 검사하고 표본 심포를 뭐냐면은 연구해 보니까 그들이 뭐냐면은 고유한 아버지의 유전자도 동양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정돼야 되겠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란 아리안 유전자이긴 해도 이들의 DNA는 동양인이다 이거죠. 이 연구가 최근에 밝혀졌다는 것을 알립니다. 현재 이들의 유전자는 사라졌고 Q형 유전자인 흉노를 말하는 겁니다. 중원에서는 우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에서 바로 이러한 서양의 유전자가 사라진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노의 유전자들은 이후에 그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지금 현재 돌고래 후예들인 터키에 지금 현재 그 중동인들이 좀 살고 있죠. 예, 이런 분들도 상당한 많은 부분이 동양인들의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제가 적었던 내용을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그 이마누엘 그 칸트의 이성의 문제를 가장 밀착하게 연구하신 분이 바로 이제 이마누엘 칸트가 되겠는데요. 이는 서양 철학사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적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 이제 그런 것인데 이 이마누엘 칸트는 바로 서구의 뭐냐면 합리론과 합리론은 대륙에서 있는 사상을 우리가 합리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나온 사상이 바로 경험론이죠. 이 모두를 비판해서 종합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대 서양 철학의 이 합리론은 인간의 이성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지식 본유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호모사피엔스는 유전적 진화를 가지고 오면서 그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선한 이성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식의 본류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 경험의 역할은 그 이성의 본래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부터 지식을 일구기 위해서 머무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험은 바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있는 그 경험을 일깨우는데 불과하다. 이것이 뭐냐면은 순수 이상 비판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고로 이마누엘 칸트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 다음에 이 보살 사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바로 보디사트바로서 가지고 있는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본성이 바로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초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초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은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고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고 영역이 바로 이성작용이고, 이성작용이 바로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험은 바로 이러한 이성의 작용을 일깨우는데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경험론은, 자, 우리가 이제 경험론의 이제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이 경험론은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본다 이거죠. 예, 뭐 경험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인간은 다른 여타 동물과 다르게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론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다가 보면은 보편적 진리를 부정하는 해이주로 흐르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험은 다양하고 경험은 각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질서에 부합할 수 있는, 보편적 입법에 준할 수 있는 부분이 길려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입법에 길려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진리를 부정하는 해이주로 빠지기 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놓고서도 나의 경험과 너의 경험이 다를 수가 있고요. 같은 경험에 대한 나의 경험이라는 것도 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험에 의한 지식은 문제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칸트를 가리켜 합리론과 경험론을 비판하고, 이 칸트는 이러한 합리론과 경험론을 비판하고 종합적인 철학자로서 일컫는 것은 그가 인식의 형식인, 즉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마음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는 경험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경험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은 본래 가지고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작용의 재료와 인지할 수 있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가지기 때문에 원래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인식의 능력과 인식에 대한 작용을 통해
우리가 보편적 지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편적 지식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역사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바로 역사성을 가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나키스트의 그 폭력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아나키스트가 말하는 비폭력주의, 우리가 그 무정부주의,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폭력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폭력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해야 할 사람에게는 폭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그것이 국가의 폭력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키스트가 말하는 무정부주의라는 것은 국가를 말하는데, 오늘날처럼 많은 다양한 제도와 법칙과 규범을 두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그것을 조율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의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정치를 바로 우리가 영미식의 모델인 것입니다. 영미식의 모델은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을 자본으로 보고, 인간을 자산으로 보고, 이 인간을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폭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 사상과 사회민주주의와 독일과 스위스의 모델은 바로 인간을 존엄하는 것을 최고의 선상에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와 세 번째 자본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촘촘히 그 권한의 범위를 우리가 규범지어서 책임을 지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사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사상이 말하고자 하는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핵심인 것입니다. 보살사상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인정하고 분권화되어 있고 개인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고대 국가 그 상고사회에 가기 전에 우리가 태고사에서는 분권화되어 있는 부족 단위, 시족 단위의 형태로서 부족연명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연명체의 형태는 다양한 객체가 서로 분권화되어서 네트워크로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의 정치 시스템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앞에서도 제목을 달고 있다시피 바로 보살을 떠난 야만의 시대라는 것은 바로 수직적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왕과 귀족과 여기에 문자 권력이 합세해서 민중을 착취하고, 민중을 뭐냐면 그 가름주고하고, 그 다음에 위정자들이 이민을 뭐냐면은 그 학살하는 그런 고통을 주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를 야만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만의 시대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은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갖는 이성작용이 바로 보살사상이고 이것이 본생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본생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수천 년이 지나서 최근자에 우리가 근세에 동학의 최순의 동학과 인내천 사상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학의 인내천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태고사에서 우리가 한국사에 있어서 그러한 보살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무대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지금 대만과 오키나와와 큐슈 지방과 일본의 큐슈 지방과 그 다음에 제주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과 그 다음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뭐냐면 일본에서 말하는 조엽 수립 문화권이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청국장을 만든 문화권이다. 이렇게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그 청국장이 끈적끈적한 그런 문화가 거기서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끼류가 많죠. 이끼가 많고 약간 습한 기운이 있으면서 뭐냐면 우리가 일본 그 만화를 보면은 그런 것이 미야자와 하야키, 미야자와 하야키의 그런 작품을 우리 딸과 예전에 봤는데 거기에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항상 나무에 이끼가 많이 있고 그 약간 습한 기운이 있으면서 비가 축축 내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냐면 알 수가 있죠. 예, 이게 우리가 약간 열대우림의 그런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날씨가 이제 더워져서 그 부분이 계속 이제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장 뭐냐면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제가 어디가 탐라국이죠. 제주도죠. 예, 이 탐라국은 옛날에 서해 대평원 쓰면은 황해에 있는 땅이 뻘밭이었기 때문에 빙하기 때는 뻘밭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제주도의 이 한라산 분화구는 매우 아마 그 신성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돌 하루방과 돌 한망들이 다 이것이 남방 문화의 하나의 유품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옛날부터 삼다, 삼무, 삼부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셨죠. 삼다라는 것은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다는 것이죠. 돌과 바람과 그러니까 목의 사이가 주축이 되는 것이죠. 태고사는 목의 사이가 주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성이 좋아서 또 도덕과 거지가 대문이 없죠. 도덕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이 바로 극락세상이죠. 삼보, 수중자원과 해양자원이라든지 식물자원과 식물보고라든지 제주방 사투리가 뛰어난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뭐냐면은 남방 문화권에서 제주도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고스란히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제주 문화권을 연구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서구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존주의에서 나온 사민주의와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 사민주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주도의 민주 시스템과 한국의 민주제도의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데 그와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 시스템이 바로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관계성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사의 남방문화권의 보살사상이 삼무사상이 나왔는데 이것이 뭔가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로서 대문이 없고 도덕이 없고 거지가 없다. 이거 놀랄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동안에 제가 한국문화학술원을 이끌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반도의 서남부의 문화권과 제주도 문화권, 오키나와 큐슈 지방, 그 다음에 대만을 잇는 이 영역에 있어서의 이 남방 문화권, 예, 이것을 대표하는 수호신이 바로 돌하루방과 할망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 하르방과 할망을 포함해서 국조 3조당을 포함해서 국조 5조당을 하자는 말이 이것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을과 혼을 되살린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쭉 아침에 좀 다시 적었던 글인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의 비판 철학을 통해 서양 근대 철학을 우리가 종합한 철학자로서 인물 세계 사이의 표정훈 선생님의 글을 참고해서 제가 여기에 이제 살을 더 붙이고 새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성은 인간의 고유한 특질이다. 그렇죠. 호모사피엔스에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성은 기본적인 특질이죠. 칸트는 이성의 확대자로서 인간의 이성의 무한한 역량을 주장하였다는 것이죠. 예. 칸트는 이성의 확대자로서 인간의 이성의 무한한 역량을 주장하였다. 내가 쓴 몸통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죠. 예, 몸통 인문학의 발견. 이 몸통 인문학에서는 이를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성은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경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경험적이기 이전에 인간의 고유한 특질이 바로 이성이라는 것이죠. 고유한 특질을 우리는 감정이라 한다. 이 감정은 기분, 느낌, 짜증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두는 뇌 작용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성작용인 사고작용을 통해서 이 감정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분, 느낌, 짜증도. 그래서 이 감정과 이성은 비교 우위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뭐가 더 감정적이고 이성적인가를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의 박자세라고 하죠. 박문호 박사님이시다 이거죠. 또 한 분의 제가 성현으로 모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박문호 박사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서너 분의 지금 현재 성현들이 나오죠. 율곤 이중재 선생님, 그 다음에 공호 강산 박사님, 그 다음에 최동수 박사님, 그 다음에 박자세 박문호 선생님. 그래서 감정은 이성을 기반으로 완성되는 설명이다 이거죠. 이를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칸트가 말하고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실제 존재, 실제의 존재와 자유, 실존과 자유죠. 또 자유와 책임과 분권과 자율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설명해야 될 것은 우주의 원리에 의하면은 실존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실제만 있는 것이죠. 예, 시간도 없는 것이죠. 다만 인간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공간적인 확보를 확보할 수 있을 뿐이죠. 오늘도 지금 현재도 나의 얼굴은 변하고 있죠. 그러나 그 변하고 있는 그 시점에 관찰자가 나의 눈으로 내가 변한다고 보고 있는 나의 거울을 보는 그 공간적인 한정, 이것이 존재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는 실제만 있는 것이, 존재는 원래 없는 것이고, 시간도 없는 것이고, 실제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관찰자의 입장인 인간으로서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이성적인 동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권하는 관계성으로 네트워크화되어 부족국가의 정치 형태와 많이 닮아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살사상의 사회 구조가 되더라. 자,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환국의 조선인데, 고조선 시대의 부족 연맹체를 말한다. 이 모형이 남아있는 나라가 가야이더라 이거죠. 가야. 그래서 가야를 복원하면 분권화가 보이고 자율성을 갖는다. 자, 우리가 가야사 복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신들이 그 대표적인 정치가 바로 노무현이와 문재인,
노회찬, 박원순이, 김경수, 조국 이런 정치가의 정치 문화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는 미완성의 정치로 좀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점이 너무나 애석한 것인데 우리는 이들을 분쇄해야 했어야 했다는 거죠. 이거를 미완성으로 끝나게끔 만들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분쇄했어야 됐다 이거죠. 최은순과 김건희와 윤석열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실험이 자유민주주의 앞에 권력을 놓치게 된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이라든지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는 이 모두가 뭐냐면 분권화되어 있는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철학적 토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구호가 민주주의 파괴로 뭐냐면 다가왔다는 것이죠. 다가왔다 이거죠. 자,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김경수는 감옥에 가 있고 현재 법무부 장관을 했던 조국은 뭐냐면 목에 칼을 찬 채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박원순은 배신당하여 뭐냐면은 자기가 키운 후배들에게 배신당하여 죽음으로 노회찬은 심상정에 배신당하여 죽음으로 했죠. 예, 이들은 왜 목숨을 던졌을까? 가야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가야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가야한 것입니다. 벌써 노무현이가 목숨을 버렸죠. 그 다음에 박원순이가 버렸죠. 노회창이 버렸죠. 그들은 다 어디 사람들입니까? 경남 창원 불경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경남 창원 사람이지만 그들이 명예의 명분을 잃었을 때는 죽음으로 그거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남 중에서도 불경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문화이고 이것이 뭐냐면 분권화되어 있는 가야 문화권이 앞으로 복원되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낙연과 노영민, 문재인, 전해철이, 박병석이, 심상정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를 말아먹은 자들이다 이거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망가뜨린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철학을 갖고 와야 한다 이거지. 그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 정치더라 이거지. 예. 최동석 박사님의 조직인사연구소의 바로 독일식 스위스의 정치 모델은 사회민주주의 정치 모델이라 이거죠. 자, 이재명은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사회민주주의 모델인 기본소득을 받아들이고 민주당을 지켜내야 한다 이거죠. 자, 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 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시민, 조국, 그 다음에 김경수, 그 다음에 문재인, 뭐 이런 분들이 다시 걸기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상이 바로 보살사상과 사회민주주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태고사의 인간의 행위 양식을 연구해야 한다 이거죠. 태고사는 중석기 시대를 대표하는데 부족국가의 채집과 자연농법과 수렵인데 반면에 상고사는 고대 국가를 대표하는데 황제, 왕 제국주의 정치 형태다 이거죠. 재정이 완전히 분리된 시기다. 왕과 군사계급이 득시하는 시기다. 여기에 문자 권력인 무성의 후예들이
무성의 후예들이 문자 권력을 통해 양반이 되었다 이거죠. 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무문화에서는 재정일치 사이에서는 무성과 무속이 하나로 일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일치화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재정이 분리되면서 무성과 무속으로 나누게 되고 이 무성인의 후예들이 유불선도의 지식인들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이제 문자 권력과 더불어서 양반이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바로 착지계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보소를 떠난 야만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때 기성 종교가 나오고 5대 성인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우리는 이 시대의 잔재와 잔역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보살사상의 부처사상과 결별하고 보살사상의 황국사 복원사업이다 이거죠. 이것이 독일 스위스 모델의 정치 모델이다. 일명 사회민주주의 방식이다 이거죠. 이 모델이 최동석의 인사 조직 연구소에 의하면 우리가 게르만형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군자를 가정한 야만의 시대를 보냈다 이거죠. 그리고 총독부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미 군중의 시기를 보내고 이승만의 반공을 거쳤다 이거죠. 박정희 산업화의 유신 시대를 경험했다는 거죠. 유신을 경험했다 이거죠. 그리고 앵글록 섹슨 영미 모델을 통해 자본과 토지와 인간의 존엄의 자본 중심의 착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제2의 전제 왕권 국가다 이거죠.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제2 전제 왕권 국가다. 이를 대응할 바른 정치인이 민주당에 지금 현재 없고 사상가가 없기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폭정을 겪게 되었다. 자, 이에 대응할 방법은 양심적 민주 세력의 정치화다 이거죠. 정치는 정치로 덮을 수밖에 없는데 유시민이나 조국, 문재인 다 정치에 들어와야 한다 이거죠. 사상가, 철학자, 종교가 모두들이 침묵하면 비겁한 자들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명분만 가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폭정에 항거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지낸 문재인도 직접 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국 또 나와야 되고요. 유시민도 뭐냐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국의 역사는 태고사의 순다환인의 역사와 상고사인 천추환인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방문화권의 난생신화이고 북방문화권인 천선신화로 대별된다. 여기에 기초하면 순다환인은 게르만형 모델이고 천추환인은 앵글로 색선족 모델이다 이거죠. 영미식 모델이다 이거죠. 나는 전자에 관심이 많고 일찍부터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연구하였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민주화 방식이 우리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보살사상의 복원이라는 것이죠. 기존의 종교나 정치 세력과 연대하여 우리의 정치 사상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의 방향성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이 모델이 바로 한국이 지향해야 하는 사회 민주주의 모델이다. 이는 한국의 태고사의 부족 국가에서 삶의 방식에 찾아야 한다. 그리고 고조선의 부족 연맹체 방식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가야 문화권의 부족 연맹체 방식으로 가야 문화권을 복원해야 된다 이죠. 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사람 사는 세상, 여기에 정치 지도력이 따르지 못함을 우리가 경험하였고 한국의 학생 운동권이 한계를 이번에 보여주었다 이거죠. 이들은 실력이 없다 이거. 실력이 없다. 실력은 다시 새롭게 보충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사상들인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 쿠데타 세력이 한국을 주도하고 있다 이거죠. 이들의 방식은 칼이다 이거죠. 칼은 칼로 맞서야 한다. 총에는 총으로 맞서야 한다. 한국의 민주화를 기념해서 세계 민주화를 이루자는 취지가 여기 있다. 이는 한국의 꿈이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보살사상을 통해서 사회민주주의를 우리가 실현하자. 보살사상을 통해서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자. 예,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자, 작금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배경에는 문재인, 이낙연, 노영민, 박병석, 심상정의 형식적 민주주의와 깡통 민주화의 한계를 드러낸 대사건이다 이거죠. 검찰 쿠데타를 방관한 이들의 역사 반기는 훗날 무능한 지도자로 평가받을 것이 뻔하다 이거죠. 이들이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빌미를 제공한 역적이다. 이를 막아내야 하는 깨시민의 고통과 절통의 아픔과 압수수색과 탄압을 견뎌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라의 가짜 민주 양심 세력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다 이거죠. 그리고 나라의 민주 양심 세력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다 이거죠. 누가? 문재인, 이낙연, 노영민, 박병석, 심상정. 나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보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라 믿었다 이거죠. 그리고 민주당 180석을 보면서 개혁이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이거죠. 난 솔직히 민주당 안에 그리고 호남 출신의 이낙연이 그리고 노영민을 믿었다 이거죠. 이들은 민주당 내의 반개혁자임을 몰랐다 이거죠. 쳐 죽일 놈 사람들이다. 민주당 당원으로 그들을 매우 저주한다 이거예요. 정치도 인간이 한다. 대의를 위해 사익이 희생돼야 한다. 인간 삶의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신의와 믿음이다. 이들에 대한 의해 배신당한 것이다. 이들은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과 같다. 문제는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상실감이 빠지고 사회적 우울감이 생긴다. 그 우울감과 시대에 벗어나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서는 최동석 박사님의 조직인사연구소 정치사상인데, 여기에 평소 내가 연구해온 보살사상과 같이 보살사상을 통한 사회민주주의 실현이다 이거죠. 그리고 책을 200만 원어치 샀다 이죠. 칸트에서 보살사상까지 말이다. 예, 아직도 저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 이거죠. 텔레비전을 보지 않게 된다 이거죠. 검찰공화국, 정치 검찰은 그럼에도 여전히 자유를 찾아 돈의 자유와 이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명종하고 있다 이거죠. 그 결과 가짜 보수가 집권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정체를 문재인은 바로 알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은 개혁가도 권력자도 사상가도 아니다. 이분은 대리자일 뿐이다. 탄핵에 대한 자인 대리자인 것이다. 한국문명학술의 연구에 의하면 가짜 보수의 뿌리는 오래되어 지금부터 약 400년이나 되는데 조선 후기 인조 반정 이후에 조선이 망하는 1910년까지 290년, 그리고 일제 35년, 산업화 독재 70년을 포함해서 100년, 그래서 총 400년이다 이거죠. 문재인, 이낙연, 노영민, 박병석, 심상정 이들이 민주화를 팔아먹었다 이거죠. 한국의 민주화 세력들은 이들이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가짜 민주화 운동권과 민주를 가정한 쓰레기들이다 이거지. 여기에 한국의 586, 386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미칠 지경이다. 이들은 혁명가도 개혁가도 아니고 학생운동권자들이다. 양심적 민주화 세력들이 김대중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김대중 선생이 위대한 것은 정권을 재창출한 것이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그런데 노무현도 문재인도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다. 현재 한국의 민주화를 지키는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한국의 민주화를 사회민주주의로 갈아타야 한다. 국민의힘 그들을 우리는 악의 축이다.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다.
시민과 국민은 다르다. 국민은 시대를 책임지는 행동하는 양심이 아니다. 그래서 시민이 국민을 개돼지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견인해야 한다. 시민은 책임진 자들이다. 그래서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민주 시민이 국민을 욕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 그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죠. 그들은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작자들이다 이거죠. 그들이 바로 그들의 정체이다. 경찰국과 검찰청을 통해 조나무위와 만든 거대한 카르텔이 김건희와 한동훈을 통해 장인되고 있다 이거죠. 작금의 그림자 대통령은 조나묵이다. 조나묵이가 키운 여자가 김건희다. 조나묵은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을 조종한다. 이들은 어쩌면 풍량조씨의 세도 정치의 유선을 닮아가고 있다 이거죠. 조나묵이가 세도 정치의 후예가 아니길 바란다. 그런데 조나묵이가 키운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들은 한국 현대사의 악의 고리다. 이들은 공주부여의 세력으로 충청들을 욕먹게 하는 짓거리를 하게 될 것이다. 짓거리, 욕먹게 하는 짓거리. 풍량조씨 문정은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죠. 먼 훗날 명문가로 남을지 망국의 늪으로 빠지게 한 조선 말기 세도 정치의 망조가 될지를 지켜볼 일이다. 여기에 그림자 대통령 조나무기가 있다. 여기에 내각제 총본산이다. 그리고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세도가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지 않았는가. 충청은 백제의 본향이다. 특히 부여공주 백제의 총본산이다. 옛날 AD 663년에 백제가 망하는 망국의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명심해야 한다. 너는 모든 것을 뒤집어 서서 역사 이름으로 단죄될 것이다. 그 위에 조남욱, 홍석현 이와 이낙연, 박병서, 김준표가 있지 않나 추정해본다. 이들은 내각제를 원한다. 이 모두를 망가뜨린 사람은 문재인, 이낙연, 노영민, 박병서, 심상정들이다. 이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들이다. 이들은 민주화를 팔아먹은 역적이다. 일명 민주화 오적이다. 이 바탕 위에 보살사상과 사회민주주의를 설계하자. 예, 이것이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적었던 글입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환국민 학술은 꼴짱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